안녕하세요. 네. 많이 오셨네요. 네. 네, 저 법규 지금 강의 맡고 있는 박승호 평가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나가셨다. 아, 저희 아까 뭐 이렇게 실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또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나가셨는데 이제 나가셨으니까 이제. 네. 저희 그 평가사 뭔지 아시죠? 다 평가사 뭔지 아시고 왜 준비하시는지도 다 있으시죠? 저는 건대부동산학과 나왔는데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과자 얻어먹다가 알게 돼서 그냥 했어요. 그냥 그게 이제 시험된 계기고 따로 뭐 이제 앞에서도 학교가 아니죠. 학원에서 다 듣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지금 2차 강의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괜찮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요, 어차피 강의를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법규 얘기를 갖다 오늘 제가 거기다 써놓은 얘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봤자 아무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28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수습 끝나고 이제 소속으로 전환이 됐는데, 수험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 제 강의 들을 거 아니잖아요, 또. 그쵸? 그러니까, 오늘 저랑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신 분들은 저를 다시 볼 수도 있고, 저를 다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올해 말이 되든 내년이 되든 간에, 한번 곱씹을 수 있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저희가, 일단 이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1차 시험하고 지금 2차 시험하고 이 차이가 뭔지를 갖다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1차하고 2차하고. 1차는 어떤 시험이에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날에 이제 대충 보고 뭐 기억이 안 나더라도 밑밥을 깔아주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대충 이렇게 한 번씩 깔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갖다가 막 이렇게 곱씹지 않아도 그냥 눈에만 익히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서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차는 어때요? 이거는 그냥 백지만 줘요. 백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한글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페이지에. 여기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여기 쪽.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글자가.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써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써야 되는 이 과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얘는 문제 자체에서 문제가 뭘 주냐면은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차 시험은 어떠냐면은 얘는 모든 과목이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다. 이걸 갖다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목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무든 이론이든 법규든 전부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정복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리법을 알맞게 그냥 하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지 1차처럼 내가 한번 정복해보겠다. 뭐 감감법 한번 이빨 외워보겠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매년 이제 연중 행사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좀 2차를 갖다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말을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차를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인지 와닿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이 위에서 지금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차피 뭐 다 못 쓸 테니까. 우리가 100점 아까 저기 하동수 평가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100점이 40점, 30점, 20점, 10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 못 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은 40점짜리가 내가 아는 문제인데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빠이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이것만 잘 맞춰야지. 그럼 이 사람 몇 점이에요? 최대 28점이에요.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채점하는 기준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건 아시죠? 네.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 맥시멈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하동수 평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잽을 날려야 되는 건데 어디 하나에 딱 매몰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점짜리 문제도 알맞게 먹고 빠지고 30점짜리도 알맞게 먹고 빠지고 이 알맞게 먹고 빠지는 전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리법 전부 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막 정복하겠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이제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실무, 이론, 법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왜 법규 강사하는지가 나오죠. 자, 일단 첫 번째 공부 양이 있고요. 시험에서 말하는 이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일단 공부량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공부량이 제일 많은 거. 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실무법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일 것 같아요? 네? 이론이요? 실무요, 실무. 그 다음에 이론. 그 다음에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법규예요. 자, 범위는 뭐가 제일 넓을까요? 범위는? 얘가 맥시멈이에요. 왜냐하면 이 범위를 갖다 판단하는 건 뭐냐면은 시험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건데, 이론은 사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번 해에 총론이 나와서 올해는 강론이 나오겠지 했는데 뭐가 나와요? 또 총론이 나와요. 그럼 또 조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이론은 범위가 가장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범위가 그 다음에 넓은 게 얘랑 얘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제일 범위가 적은 게 누구예요? 또 얘예요. 제일 만만하죠. 그래서 법규한 거예요, 사실은. 팀장님이 법규 할래요, 이론 할래요 이러셨는데 법규 한다 그랬거든요. 만만하니까.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보세요. 얘네들을 갖다 딱 보면은 그나마 확실한 게 어떤 과목이에요? 그쵸? 얘가 그나마 확실한 거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외운 대로 틀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세 과목 중에 가장 목차화되어 있는 과목이 법규예요, 사실은. 그래서 법규를 갖다가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이거는 득점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불확실성이 높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들어가면 아침부터 뭐 해야 돼요? 이거 막 해야 되거든요. 막 손 떨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 불확실성이 제일 높다 보니까 거기다 1교시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수가 가장 안 나오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실무가. 그럼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론 시간 되면 어때요? 밥 먹으니까 긴장 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로 푸는 거니까 어때요?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번. 지금 내가 잘못 썼구나. 얘가 제가 이제 법규 과목을 갖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법규를 처음부터 안 해요. 다 뭐 해요? 처음부터 기본 강의 시작하면서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해요. 이 동네에서 이제 기본 강의 딱 시작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독서실에 간평이 다니는구나 안 다니는구나 딱 나와요. 바구니에 막 이렇게 뭐 평가 개요 해가지고 실무 문제 풀어놓은 종이가 엄청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답안지 형식 딱 보잖아요. 초신에 이게 딱 보이거든요. 초신에 이런 게 딱 보이는데 이렇게 거의 이 동네에서 뭐 집단 히스테리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거의 8만 대장경판처럼 막 사람들이 가면은 답을 보고 이렇게 베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하는데 사실 아까 제 하동수 평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답안지를 베끼는 것도 내가 지금 이걸 왜 베끼고 있는지 모르고 베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베끼는지 모르니까 답안지를 보고서 이걸 베낄 때도 내가 어떻게 베껴야겠구나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베낄 때 베끼더라도 내가 기본 목차에서 이 자료가 그러니까 문제 옆에다 펼쳐놓고 답안지 여기다 펼쳐놓고 예시다만 이렇게 펼쳐놓고 내가 여기다 한 줄 한 줄 베낄 때 요 자료가 요 목차에 사용이 됐고 요 자료는 요 목차에 사용이 됐구나 이걸 분석하면서 베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냥 글씨만 베껴요. 그러니까 스터디 가면 뭐예요? 첫 번째 평가 개요 쓰고 이제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서 반복을 언제까지 하냐면은 기본 강의가 끝날 때까지 쭉 해요. 기본 강의 끝날 때까지 쭉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실무에 이제 사람들이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론은 어떻게 돼요? 이론은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구나. 그렇죠? 기본 강의 들어도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법규는 어떻게 해요? 어려우니까 안 해요. 그냥 기본 강의 듣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이러고 넘어가요. 법규는 항상.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실제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법규를 갖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해놓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사실 법규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은 용어가 난해해서 그래요. 이게 용어가 난해해서. 지금 여기 법대 나오신 분 계시나요? 나 법대 나왔다. 법대 한 분 계시네요. 법대가 로스쿨이라는 이 말 같지도 않은 그지 같은 제도 때문에 법 과목을 요즘에 안 배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과목 자체를 갖다 접근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들어도 모르겠고 제가 무슨 얘기 떠드는지도 모르겠고 뭐 목차 얘기하는데 그게 와닿겠어요?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규를 접어둬요. 네, 이걸 접어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시험이 딱 와요. 기본 강의 끝나고 2차 시험 딱 들어갔는데 이론이 조금 나왔어. 그냥 뭐 좀 쓰니까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 이론은 만만한가 보. 실무는 여전히 어렵네? 법규는 왠지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연기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또 집단적으로 미치게 되는데 연기 스터디가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가서 걔가 그 얘기를 했었지. 내가 그러면 지금 이러면 안 되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연기 스터디를 가면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학원마다 장학금을 줘요. 네. 그리고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고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선물을 줘요. 그럼 이제 이 초시생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1차 붙고 나서 이제 학원 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끼리 막 싸워요. 막 싸워요. 오늘은 내가 1등 했다 이러고. 네. 너는 이름이 샵으로 나왔네? 나는 내 이름이 나왔는데? 막 이러고서 이제 놀리고 막 이래요. 자,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일기가 딱 와요. 일기가. 자, 일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삼지창을 들은 전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단연차.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면서 초이생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꾹꾹 찔러줘요. 이렇게 꾹꾹 찔러주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얘기예요. 내가 짱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 나 점수가 좀 나와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네? 이러고서 어떻게 돼요? 단연차들이 하는 걸 보기 시작해요. 자, 그럼 단연차들은 뭐 하냐? 지금 이거 단연차가 안 듣겠죠? 자, 지금까지 남아있는 단연차들 있잖아요. 단연차들이 아까 하동수 평가사님 24기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27기까지 다 빠져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 단연차들, 이 동네에 있는 단연차들은 27기까지 다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 뭐예요? 전 28기. 그냥 운이 좋아서 붙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29기 이번에 나갔죠.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30기인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단연차들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 제가 오늘 집에 귀가를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단연차들은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개별 스터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갖다 지도해 주겠다고 하고서 자기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각 학원별 스터디를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풀기 시작해요. 집단으로 이제 경전을 갖다가 구독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기본을 갖다가 닦아야 할 시간은 어떻게 돼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이생들일수록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내년에 1차 또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도관동자 뭐 이런 거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하기 싫으니까 욕심은 많고 능력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단연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밀리기 시작해요. 1기에 마무리 지어야 될 게 2기로 밀리고 2기에 마무리 지어야 될 게 3기로 밀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됐는데 4기 때 점수가 올라간다? 이거는 나라를 한 3번을 구했어야 돼요. 전생에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공부를 갖다 하실 때 내가 지금 이 시험에서 아까 저기 하동수 평가사님이 서브도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이제 서브도 사실 제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서브라는 거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초이생들은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서브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두산동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나요? 백과사전 아세요 혹시? 두산동화? 전과 아시죠? 거기 보면은 1번 뭐 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2번 뭐 요건 내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초이생들한테 서브를 만들려고 하면 다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보고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 답안지에 써먹질 못해요. 왜냐하면 서브를 갖다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1차용 그럼 2차에서 만드는 서브는 뭐냐 2차에서 만들어야 되는 서브는 뭐냐면은 답안 작성이 가능한 서브를 만드셔야 돼요. 답안 작성이 가능한 서브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초시생들은 어떠냐면은
내용도 아직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용적인 것만 막 강조해가지고 서브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제도 얼마 전에도 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답안지를 갖다 해가지고 여기 1번 비례 원칙 해가지고 비례 원칙을 갖다가 한 페이지 반을 갖다 정리해서 뭐 올려놓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딱 봐도 이게 이분이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이 시험에 맞는 방향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법규 내일 오실 거예요? 내일 2시인데 오실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는 오늘 법규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법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무리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오늘 그 합격 저도 했고 해서 그 기수별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 요 얘기를 갖다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 공부하시다가 있잖아요. 공부하시다가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나 연애하고 있다. 되게 슬픈데 여기 잠깐만.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시험장 이제 가면요. 시험장 가면은 되게 다양한 종의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다양한 종의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제 보세요. 합격을 해가지고요. 연수를 가잖아요. 합격해서 연수를 가잖아요. 저 때 이제 180명 뽑았는데 공부 방법이 180가지예요. 너 어떻게 붙었어? 이러면은 막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변태 같은 방법이 있나? 막 저는 저는 완전 이상한 애였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기본 강의로 쓰고 있는 그 교재가 수험생 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막 그 같이 공부했던 형들이 너 미친놈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아직 그거 보고 공부하고 계세요, 지금은. 자, 그런데 공부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나간 분들이 180명인데 이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갖다 압축시켜 놓으면은 한 100가지 이상 돼요. 공통되는 걸 갖다가 묻고 빼고 해도 100가지가 넘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 요 시험장에서 한번 만나고 이제 볼 일이 없는 요 900명 있잖아요. 불쌍한 전사분들. 자, 이분들은요. 공통된 게 딱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 제가 알기로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만. 이제 개별 스터디 내지 생활 스터디 한다고 해놓고서 이제 모든 일상을 갖다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술도 같이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자, 요런 스터디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스터디 자료만 모집하는 스터디 콜렉터가 생겨요. 스터디 콜렉터가. 자, 이제 얘네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또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신기한 게 떨어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 왜 떨어졌어? 네가 왜 떨어진 것 같아? 하면은 항상 요 2가지 내지는 3가지가 꼭 들어가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손잡고 같이 승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뭐 번호 알려드릴까요? 번호 010-9482-3681인데 카톡 친추해서 밤 9시 이후에 남자분들은 안 받아요. 자, 그러니까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도 웬만하면 일주일 안에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 아직 이제 수습 끝나고 이제 소속되는 애라 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 좀 늦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정 궁금해서 너 좀 얼굴 좀 보고 얘기하고 싶다 이러시면요. 저 어차피 금요일날 저녁에 수업하거든요. 일요일날 오후에도 오고 그러니까 끝날 때 나갈 때 잡으세요. 너 와보라고. 그러면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뭐 실무든 이론이든 법규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1차 다 합격하신 거죠? 괜히 또 축하한다고 했다가 또 욕먹는 거 아니죠? 아무튼 2차 잘 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